2025년 한국 반도체 역사상 처음으로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추월했습니다.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1년 전 같은 1천만 원을 두 회사에 넣었다면 지금 잔고는 약 1,500만 원 차이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삼성도 하이닉스도 한 번도 직접 산 적 없는 직장인이 사실 이미 약 46%를 두 회사에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1년 사이 두 회사가 갈라진 진짜 이유, 그리고 직장인이 알아야 할 5문장 처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한 해 결산 결과 한국 반도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47.2조, 삼성전자가 43.6조. 영업이익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을 추월한 겁니다. 30년 넘게 한 번도 없던 장면이에요. 한국 산업의 맏형이 동생한테 처음으로 사장 손에 남은 돈이 밀리네. 그게 2025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삼성이 더 큰 회사 아니야? 맞습니다. 매출만 보면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약 3배 큽니다. 덩치로만 보면 게임이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도 영업이익은 하이닉스가 더 많이 냈습니다. 같은 1년 동안 같은 한국에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팔면서요. 매출은 가게 매출이고 영업이익은 사장 손에 남는 돈이에요. 가게가 3배 크다고 해서 사장이 3배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란 거죠. 100원 팔아서 절반 가까이 손에 남기는 회사가 있고 100원 팔아서 10원대만 남기는 회사가 있는 겁니다. 같은 반도체를 파는데 한쪽은 마진 좋은 메뉴를 팔고 한쪽은 박리다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시장에서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손에 남는 돈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격차가 그대로 주가에 찍혔어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그 차이, 1년 만에 벌어진 양사 잔고의 그 차이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같은 메모리 회사로 묶여있던 두 종목이 1년 사이 완전히 다른 종목이 돼버린 거예요. 한쪽 주주는 웃고 한쪽 주주는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는 1년이었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 삼성에 5년 묶여봤던 사람이라 이 숫자가 남일 같지 않았어요. 같은 회사인데 어느 시기에 들고 있었느냐로 결과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 뒤집힘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생기죠. 왜 매출이 3분의 1인 회사가 영업이익을 더 많이 낼까요? 같은 메모리 사업을 하는데 왜 사장 손에 남는 돈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 답은 한 글자, 약자에 있습니다. HBM. HBM이 뭐냐면요. 일반 D램이 1차선 시골길이라면 HBM은 8차선 고속도로예요. AI 칩한테 데이터를 빠르게 갖다주는 빠른 차선이거든요. 챗 GPT 같은 AI가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메모리에서 칩으로 데이터가 쏟아지듯 흘러야 해요. 그런데 일반 D램으로 1차선 길에 차 한 대씩 보내면 AI 칩은 가만히 앉아 신호 기다리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메모리 자체를 8차선으로 깐 게 HBM이에요. 비유 하나 더 보태면요. 일반 D램이 분식집이라면 HBM은 호텔 코스 요리예요. 같은 메모리인데 단가 자체가 다른 라인이에요. 같은 한 장을 찍어내도 손에 남는 돈이 완전히 달라요. 매출은 비슷해 보여도 영업이익률이 갈리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 호텔 코스 요리 시장을 누가 잡고 있느냐?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AI 시대 메모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예요. 절반을 훌쩍 넘기죠. 삼성은 사실상 추격자고 마이크론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한 회사가 시장 절반 이상을 들고 있다는 건 단순한 1등이 아니라 사실상 이 시장의 기준점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 SK 하이닉스 HBM의 거의 전부를 엔비디아가 사가요. 네, AI 칩 만드는 그 엔비디아요. 챗GPT 돌리는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학습시키는 서버, 다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는데 그 칩 옆에 붙는 메모리가 거의 다 SK 하이닉스 거예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AI 시대의 메모리는 엔비디아로 흐르고 엔비디아의 메모리는 SK 하이닉스로 흐릅니다. 한 줄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빅테크가 AI에 돈을 쏟아부을수록 엔비디아 매출이 들고 엔비디아가 칩을 많이 팔수록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같이 부풀어요. 영업이익률이 절반 가까이 나오는 진짜 배경이 이 한 줄에 다 있어요. 그럼 삼성은 왜 늦었느냐? 삼성은 엔비디아 인증 절차에서 한 박자 늦었어요. 엔비디아가 이 회사 메모리 우리 칩에 써도 됩니다 하고 도장 찍어주는 절차가 있는데 삼성이 그 도장을 받는데 한 박자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한 박자 차이가 1년 격차를 만든 메인 원인입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줄을 한 차례 늦게 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차세대 HBM사 라운드에선 양사가 다시 같은 출발선에 섭니다.
지금 라운드는 SK 하이닉스가 앞서갔지만 다음 라운드는 모두 같은 신호탄 앞이에요. 그 얘긴 잠시 뒤에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영업이익 뒤집힘의 메인 메커니즘이에요. AI 시대 메모리 시장이 한 줄로 연결돼 있고 그 줄 위에 SK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따로 있어요. 한 번도 두 종목을 직접 산 적 없는 사람도 사실 이미 양사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 직장인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ETF가 코덱스 200이에요. 코스피 200대 기업을 한 묶음으로 사는 패키지죠. 200개 기업이라니까 분산이 잘 돼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안을 한번 들여다봐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둘이 합쳐서 약 46%를 차지하고 있어요. 200개 기업을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두 회사한테 거의 절반 가까이 배팅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198개 기업이 합쳐서 절반 좀 넘게 들어있고요. 이게 어디 들어있냐면요. 회사에서 굴리는 퇴직연금, 직접 가입한 연금저축, 그리고 ISA 계좌,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ETF가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두 회사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표현을 바꿔볼게요. 내가 안 사도 누군가 내 이름으로 사주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요.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그 돈으로 삼성과 하이닉스 주식을 한 줌씩 사주고 있었던 거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예요. 특히 회사 퇴직연금은 더 그래요. 디폴트 옵션이 코스피 200 인덱스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가 알아서 위험자산 비중을 채워둔 경우 많아요. 본인이 손대지 않으면 그대로 굴러가는 구조죠. 가입할 때 한번 사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두 회사 둘 다 잘 가면 내 퇴직연금도 같이 가요. 둘 다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코스피 흔들림이 곧 두 회사 흔들림이에요. 한국 증시가 좋다 나쁘다 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실 그 절반은 이 두 회사 얘기인 셈이죠. 그러니까 나는 주식 안 해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주식 안 한다는 사람도 이미 노출돼 있어요. 알고 노출되는 거랑 모르고 노출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알고 들고 있으면 흔들려도 견딥니다. 모르고 들고 있으면 빠질 때 패닉이고요. 저도 50대 진입하면서 퇴직연금 갈아타려고 봤는데 그 안에 두 회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삼성이 정말 뒤처지기만 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양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향후 12개월 카드를 같이 비교해 봅시다. 삼성 4장, 하이닉스 3장. 어떤 카드가 작동하느냐에 따라 다음 1년 그림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먼저 삼성의 카드 4가지부터 펼쳐볼게요. 첫 번째 카드, D램 본진 회복이에요. 최근 분기에 삼성이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1위를 1년 만에 탈환했어요. HBM에서 한 박자 늦은 건 사실이지만 메모리 본진은 여전히 삼성이라는 신호죠. 시장 전체가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본진을 다시 잡았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카드, HBM3 엔비디아 인증이에요. 엔비디아가 이 회사 제품 써도 됩니다 하고 도장 찍어주는 절차거든요. 지금 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도장이 통과되면 다음 분기부터 삼성 영업이익에 즉시 반영돼요. 늦게 들어왔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아직 반영이 안 된 카드라는 뜻이기도 하죠. 세 번째 카드, 차세대 HBM4 라운드예요. 지금 라운드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자리를 잡았지만 다음 라운드 차세대 HBM4에서는 양사가 다시 같은 출발선에 섭니다. 한 번 늦었다고 영원히 늦은 게 아니에요. 메모리는 라운드마다 판이 새로 짜여요. 네 번째 카드, 한국 기업 사상 최대급 주주 환원이에요.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합쳐 역대급 규모로 풀기로 했어요.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는 거예요. 남은 주주들 몫이 그만큼 커지는 셈이죠. 본진을 잡고 인증을 노리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주주들 손에는 환원을 풀어준다. 이게 삼성이 들고 있는 패예요. 이번엔 SK하이닉스 카드 3가지. 첫 번째 카드, HBM3 양산 선점이에요. 지금 라운드는 사실상 SK하이닉스 무대예요. 엔비디아가 거의 단독 고객에 가깝고요. 매출 가시성, 그러니까 다음 분기 매출이 얼마나 찍힐지가 비교적 또렷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메모리 회사한테 그건 굉장히 강한 패예요. 두 번째 카드, 미국 시장 직접 상장 검토예요. 미국 주식 예탁 증서로 외국인 자금 채널을 추가로 트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요. 한국 주식을 미국에서도 거래하게 만드는 통로예요. 통과되면 외국인 자금이 한 채널 더 열리는 거고 회사 입장에선 자금 조달 폭이 훨씬 넓어져요.
세 번째 카드, 메모리 사이클 정점에 가까운 이익률이에요. 지금 SK하이닉스는 100원 팔아서 절반 가까이를 영업이익으로 남기고 있어요. 메모리 사이클 정점에 거의 닿아 있다는 얘기예요. 카드인 동시에 리스크이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가 다음 1년의 관건이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안전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HBM 가격 사이클이 한번 꺾이면 단가가 빠르게 빠질 수 있어요. 엔비디아라는 단일 고객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도 약점이고요. 미중 반도체 갈등, 관세 변수까지. 양사가 사실은 같은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어요. 한쪽 배팅의 진짜 위험은 종목 위험이 아니라 사이클 위험인 거죠. 정답은 누구도 모릅니다. 삼성에 배팅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하이닉스에 배팅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어떤 카드가 작동하는지 알고 들고 있어야 흔들려도 견딥니다. 모르고 들고 있으면 빠질 때 그냥 멀미만 해요. 저는 그래서 갈아탔어요. 정답인지는 1년 뒤에 봐야 알겠지만 모르고 들고 있던 5년이 가장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이 알아야 할 5문장 처방, 머리 복잡하지 않게 정리해 드릴게요. 길게 안 갈게요. 머리 복잡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같이 온 게 아니니까요. 받아 적으셔도 좋고 한 번만 듣고 흘려보내셔도 좋아요. 다만 이 5문장이 여러분 퇴직연금 화면, 증권앱 종목 화면을 다시 한번 열어보게 만든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처방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약처럼 써먹으라는 게 아니라 진단 후에 한 줄씩 메모해두는 의사 노트처럼 들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퇴직연금에 코덱스 200이 들어있다면 그 안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약 46%로 이미 들어있다는 걸 인지하세요. 한 번도 직접 산 적 없어도 노후자금의 거의 절반은 이미 두 회사에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묶이는 거랑 알고 묶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인지하는 순간 양사 뉴스가 더는 남일이 아니게 돼요. 두 번째 문장. 둘 다 응원하고 싶고 어느 쪽이 이길지 도무지 모르겠다 싶으면 직접 매수보다 코스피 200 ETF 한 종목이 자동 분산이에요. 두 회사를 따로 사고 팔며 매일 신경 쓰는 시간보다 한 묶음으로 들고 본업에 충실한 게 직장인한테는 훨씬 현실적인 답입니다. 비중도 시장이 알아서 다시 조정해줘요. 우리가 손댈 일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세 번째 문장. 둘 중 하나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면 그 이유를 종이에 한 줄로 적어보세요. 브랜드라서, 왠지 끌려서는 이유가 아니에요. 한 줄로 적었을 때 본인이 다시 봐도 부끄럽지 않은 문장이 나와야 진짜 본인의 판단입니다. 적히지 않으면 그건 판단이 아니라 분위기예요. 분위기에 묶인 돈은 분위기 바뀌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네 번째 문장. 양사 모두 엔비디아, HBM 사이클이라는 같은 변수를 공유하고 있어요. 한쪽 배팅의 진짜 위험은 종목 리스크가 아니라 사이클 리스크입니다. 둘 중 누가 이기느냐 싸움 같지만 사실은 AI 사이클이 꺾이느냐 마느냐 싸움이에요. 그 큰 그림을 놓치면 종목만 바꿔도 결국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보고 계실 곳은 종목 이름이 아니라 그 종목을 먹여 살리는 사이클이에요. 다섯 번째 문장. 정답은 누구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모르고 옆부서 그 잘난다는 동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알고 들고 있어야죠. 모르고 들고 있는 거랑 알고 들고 있는 거는 같은 시간을 보내도 끝에 가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한쪽은 휘둘리고 한쪽은 견디거든요. 알고 견디는 사람만 사이클의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저는 최근에 갈아탔어요.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고 들고 있던 5년보다는 알고 들고 있는 1년이 낫더라고요. 묶일 종목은 적어도 알고 묶이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여러분은 지금 삼성에 더 무게가 있으세요? 하이닉스에 더 무게가 있으세요? 댓글에 한 줄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유 한 줄도요. 우리 다 같이 공부하는 직장인이잖아요. 같이 묶이지 말고 같이 알고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